네. 안녕하세요. 전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2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유형을 하나 만나 해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강력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건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을 익혀서 이 어려운 2차 방정식도 좀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x제곱 k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 핵심 개념으로 제곱근의 전위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 x제곱 k라는 식이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시작하면서 제곱근의 전위를 배울 때 만났던 형태죠. 그러면 어떤 수 x를 제곱했을 때 k가 되었다라는 거는 x는 k의 제곱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 꼴의 2차 방정식을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까요? x제곱 이꼴 k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식의 의미는 뭐였어? x를 제곱하면 k가 된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x는 k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제곱근을 기호 루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이미 배웠죠. 만약에 k가 양수라면 k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얘를 양의 제곱근, 너를 음의 제곱근. 만약 k가 0이라면 x제곱이 0이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x는 0이라는 중근을 가져요. 만약 k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으므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해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고등학교 가면 허수라는 새로운 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방정식 풀이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 어떤 꼴 x제곱은 어떤 수라는 꼴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얘를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어떤 수가 되는 거죠.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제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럼 우리 위에서 배운 제곱근의 전위가 뭐였죠? 얘를 활용하려면 x제곱은 k 꼴로 변형을 한 다음 제곱근의 전위를 이용해서 루트를 씌워줘서 x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가지고 올 거냐? 3x제곱 빼기 7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첫 번째 단계 x제곱 항만 남겨야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얘를 x제곱은 어떤 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3x제곱 빼기 7에서 x항만 남도록 상수항을 이항하는 겁니다. x제곱 항 남기기 위해서 상수항 이항. 그러면 3x제곱이 7 이렇게 이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편하게 계산해 주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를 앞에 붙어있는 수 개수를 뭘로? 1로 만들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내가 x제곱은 어떤 수라고 얘 꼴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활용해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곱근의 전의를 이용해서 x를 구합니다. 그래서 x를 제곱했더니 3분의 7이 되었다는 뜻이니까 x는 3분의 7의 제곱근,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 x는 루트 3분의 7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7. 그럼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돼요? 분모를 유리화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7이니까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3, 루트 3, 루트 7, 루트 3 이렇게 곱해지니까 너는 3분의 루트 2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요? 이 주어진 방정식을 x제곱 어떤 수라는 모양으로 바꾸니까 제곱근의 개념만으로 해를 구할 수 있죠. 이처럼 x제곱은 k 꼴의 방정식 제곱근의 전의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다른 형태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형태를 볼까요? 이 다음 개념은 뭔가 비슷한데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x가 아니고 x 옆에 다른 상수안이 붙었어. 그럼 내가 얘를 조금 간단하게 해결을 하려면 치환을 통해서 아까 위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x 더하기 p 요런 덩어리가 붙어 있는 방정식을 살펴볼 건데, 그래서 x 대신에 지금 뭐가 붙어? x 더하기 p가 지금 붙어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x 더하기 p 때문에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를 한 덩어리로 a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야. 우리가 이런 문자를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를 치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한 덩어리로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치환을 해서 푸는 방식이 상당히 유용하니까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런 덩어리 있는 꼴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x 더하기 p 부분 있죠. x 더하기 p의 제곱 이꼴 q 요런 꼴 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아까는 뭐였어? x제곱 이꼴 k라는 식을 이용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얘는 한 덩어리고 얘는 두 덩어리가 있네. 그러면 내가 치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를 두 덩어리를 이렇게 A라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이렇게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치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신을 해? 얘가 A제곱 이퀄 Q라는 식으로 변신을 해. 그러면 이 형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 형태랑 똑같지?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형태가 동일하니까 푸는 방법도 똑같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제곱근 정의를 활용해서 a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풀어줄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거는 뭐의 값이야?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거는 x의 값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값이지 a의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치환을 한 이 a를 다시 뭘로 돌려줘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p로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럼 x 더하기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진짜 x 값을 구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 p를 이항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x 값은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되겠구나.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식도 우리가 치환이라는 걸 쓰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치환을 한 번 더 연습을 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풀 거냐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루트 10 이라는 방정식을 풀어 보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아, 내가 얘를 두 덩어리를 한 덩어리를 a라고 치환을 하면은 얘가 방정식이 어떻게 변신해? a 제곱이 10 이라고 변신하죠.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를 제곱하면 10이 되니까 a라는 거는 제곱근의 전이 a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구나. 근데 우리가 a를 구하는 게 아니죠.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이 a를 다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x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 더하기 2가 너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가겠네요. 어때요? 치환을 하니까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 해 형태를 보니까 이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풀기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그죠?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법 덕분에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꼴의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울 시간인데, 이 방법은 인수분해가 쉽지 않거나 좀 불가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제 별표 5개를 쳐놨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바로 좌변을 완전 제곱식 뭐였지? 앞에서 배운 x 더하기 p 제곱 요런 꼴로 우리가 변형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x 더하기 p 제곱은 어떤 수라는 형태를 배운 게, 이렇게 복잡한 꼴을 좌변을 완전 제곱식 요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바로 배운 x 더하기 p 제곱 이꼴 q 이런 형태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얘를 이용할 거니까 이 식을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풀어봅시다. 그럼 나의 목표는 뭐라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는 식을 뭐 완전 제곱식 변형하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봅시다. 그럼 첫 번째 단계. 2차항이 계수. 계수를 일단 1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양변에 나누기 a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누기 a를 하니까 a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 이퀄 0 얘에서 나누기 a를 했다고요.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빼기 는 마이너스 a분의 c 요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왜 이렇게 했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편하려고. 그럼 이때 완전 제곱식 어떻게 변형했어? 3번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뭘 더해? 우리 지난 시간에 완전 제곱식 배웠죠. 양변에 상수항이 뭐가 있어야 돼?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가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식을 더해줬냐면
그런 순간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 식이 더해졌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너로 바뀌고, 이제 우변은 똑같이 어떻게 돼?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죠. 4a 제곱분의 통분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기. 선생님 글씨를 좀 크게 써서 좀 칸이 없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제곱근의 성질이 뭐였지? 그냥 루트 벗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곱근 벗기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4a 제곱에 b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죠. 와,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얘만 이쪽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x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괄호 묶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밖으로 나와서 정리를 해보자. 2a분의 b제곱 빼기 4ac의 전체 루트 이렇게 씌워지네요. 아, 근데 얘를 분모가 같으니까 최종적으로 통분까지 하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근의 공식을 스스로 유도해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근의 공식인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이게 근의 공식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안 배운 상태로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제는 오늘 배운 내용의 종합판, 오늘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자.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12는 0이라는 걸 우리가 풀어볼 거야. 그럼 얘를 첫 번째 2차항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보자. 2차항 계수를 0으로 만들어. 아, 0이 아니고 1로.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얘를 나누기 2를 해주죠. 근데 우변이 0이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 요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다 몰죠. 그럼 x제곱 더하기 4x는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더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더했지? 양변에 완전제곱식으로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양변에 1차항 계수를 절반으로 나누고 얘를 제곱한 거를 더했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1차항 계수 뭐야? 4지. 그럼 양변에 뭐 더해야 돼? 2분의 4를 제곱한 걸 더해야 되지. 그럼 6에다가 2분의 4를 제곱한 거를, 4분의 2를 제곱한 걸 더해야 되죠. 그러면 얘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너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꼴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해줬더니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지. 그러면 이제 4번 단계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정리를 하고,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이 1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 제곱근의 성질 이용해서 해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얘에서 바로 루트를 씌우면 x 더하기 2가 풀마 루트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 2차 방정식도 뭐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요런 x 더하기 p 제곱 이퀄 k라는 꼴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 과정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번 연습하면은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마스터하면은 인수분해가 좀 어려운 2차 방정식도 우리가 쉽게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뭐 있었죠? x제곱 이꼴 k 이꼴. 두 번째, x 더하기 p 제곱 이꼴 k 이꼴. 그 다음 세 번째, 이 2번 내용의 종합판인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그래서 얘를 푸는데도 요 1, 2번 내용이 여기 다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운 제곱근의 전의를 사용. 그쵸? 제곱근의 전의를 사용해서 바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로 풀 수 있었죠. 그럼 두 번째, 얘를 이제 하나의 문자 a로 치환해서 우리가 a 제곱이 k니까 얘를 제곱근의 전의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로 돌리고 그 다음에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얘를 x 더하기 p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x 값을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세 번째. 세 번째는 핵심 뭐였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 그쵸? 그럼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세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되게 자연스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왜 이 세 번째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알겠지?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조금 더 단단히 다져볼 거예요. 우리가 이 세 번째 내용이 자세한 과정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꼼꼼히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내용을 한번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